안녕하세요. 황녀의 쌀의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던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빈몸으로 남편을 쫓아버리고 이혼을 준비 중인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희 남편은 전업주부입니다. 대신 제가 나가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차근차근 이야기하자면 처음 결혼할 때만 해도 남편은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으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대출빚만 남겨두고 모든 것을 말아먹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열심히 직장 다니고 있었고요. 그때부터 남편은 풀이 죽어서는 집에서 살림을 도맡아 한다고 했고 저는 그건 아니지 않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직장을 알아봐서 직장에 다녀봐라 라고 했고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초봉이 쥐꼬리만한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열심히 다녔지만 언제나 풀이 죽어 있어 보였고 직장 생활도 잘하는 건지 아닌지 집에 와서 일절 말도 안 하고요. 아마도 그때 당시 남편과 제 월급을 비교하자면 엄청 차이가 났거든요. 남편 사업 말아먹었을 때도 저는 남편 타박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실패할 수도 있었던 거 감안해서 일 버렸던 거 아니냐고 하면서 다시 열심히 살아보자고 제가 더 많은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몇 개월 사이 1억 가까운 돈을 날려버렸으니 본인도 상심이 컸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1년 반의 직장 생활을 하던 도중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더 빨리 생긴 아기였지만 저희에게는 축복처럼 느껴졌고 남편도 많이 밝아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막달까지 일하다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을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멀리 살고 계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큰 도움을 주실 수 없었고 엄마께서 아이 태어나고 산후조리할 때만 와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실 수도 없던 상황이었는데 아버지 일이 지금 살고 계신 곳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상황이라 이사는 생각조차 안 했었고요. 저희 시댁은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일절, 저희 아이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던 분이셨어요. 본인 사무 보시느라 바쁘신 분이라 제가 먼저 부탁 한번 드리려고 해봤지만 먼저 선수치시곤 난 너 복직해도 애 못 봐준다. 그냥 도우미를 부르던지 어린이집을 빨리 알아보던지 난 애는 절대로 못 봐. 라고 못 박아 두셨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해보았는데 남편이 먼저 말을 하더군요. 본인이 집에서 아이를 본다고요. 한마디로 전업주부가 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예전에 사업 말아먹었을 때도 그 말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때는 아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을 안 다닐 수 없었던 남편이지만 이제는 어떠한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저는 처음 남편 말에 반대한다고는 안 했지만 나 혼자 외벌이를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보다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 남편이 그대로 회사에 나가고 제가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면 아마도 저희 집은 많이 쪼들릴 게 뻔한 상황인지라 할 수 없이 남편의 말에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집 가장이 제가 되어버리고 남편은 가정주부가 되어버렸지요. 그렇게 남편은 집안일을 열심히 하고 저 집에 오기 전에 저녁밥도 딱딱 차려놓고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에 너무 고맙기도 하고 이런 게 남편 적성에 딱 맞는 것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집에 오면 남편 다른 집안일 할 동안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아무런 문제 없이 저희는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만의 생각이나 착각이었나 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현재까지 저는 밖으로 남편은 집안에서 살림을 하며 아이는 벌써 5살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가 되면 보내려고 어릴 적에 대기를 걸어놨었는데 4살 되던 해에 한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오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극구 반대를 하더라고요. 아직은 너무 이른 시기라 5살이나 되면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요. 남편이 아이를 잘 돌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 말에 무조건 반대를 할 수는 없었고 남편만 힘들지 않다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아직까지 남편이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5살 되기 전에 아파트 단지에 있는 미술학원에 보내기로 해서 현재까지 그곳에 보내고 있었네요. 피아노와 미술을 같이 배우는 곳이고 특히 걱정이 덜 갔던 것은 단지 내에 있는 것이라 더욱 안심이 갔습니다. 또 아이가 무척 좋아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다니던 중에 정말 저희 가정이 엄청난 사건이 터지면서 현재 남편과 대판 싸우고 별거 아닌 별거를 하는 중입니다. 아이에게는 너무나 미안하고 그 지저분한 인간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하게만 느껴지네요. 이 모든 사단의 시작은 남편이 외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으며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깔끔한 성격에 집안일 또한 훌륭하게 해내고 집안 살림 흐트러진 것이 없이 완벽한 사람이었기에 저는 처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음 알게 된 계기는 딸아이 때문에 알게 되었으며 제가 딸아이의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갔다면 아직까지 눈치 못 채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 딸아이가 퇴근하고 온 저에게 엄마는 왜 맨날 같이 없어? 선생님 말고 엄마가 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하길래 저는 학원에서 선생님이랑 보내는 시간이 있으니 아이가 그렇게 느끼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엄마는 나가서 우리 예슬이 맛있는 거 사주려면 일해야지. 주말에 엄마랑 같이 놀자. 알았지? 근데 아빠랑 선생님이랑 맨날 같이 있어도 예슬이는 좋아.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예슬아, 아빠랑 선생님이랑 왜 맨날 같이 있어? 예슬이가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하는 거지. 라고 하니 딸아이는 그게 아니라 아빠랑 선생님이 맨날 같이 있는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뭔가 이상하게 들렸어요. 딸아이가 그냥 잘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빽빽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저녁 먹고 남편에게 모른 척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자기야, 예슬이 학원은 어때? 잘 다니는 거 맞지? 좋아. 근데 그 선생님은 어떤 거 같아? 나이가 우리 또래 같아 보였나? 선생이야 좋지. 나이는 우리보다 몇 살 더 위일 거야. 아, 그래? 나이 많은 건 어찌 알았대? 알긴 뭘 알아. 그냥 딱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지. 이렇게 남편과는 짧은 대화를 마쳤는데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감돌았습니다. 평상시와 다른 남편의 경직된 모습도 이상했고 특히 딸아이의 말이 자꾸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며칠 후 남편 몰래 하루 반차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연락 없이 집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집에 와보니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시간을 보니 딸아이 미술학원 끝날 시간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없는 남편을 보니 혹시 마트라도 갔나 싶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몇 번 울리더니 바로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 더 걸었는데 그때서야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어봤습니다. 자기 뭐 하길래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뭘 하긴 집에서 화장실 청소하고 있었어. 그런데 정말 남편이 전화를 받는데 주의음을 들어보니 울리는 소리가 꼭 화장실에서 있는 것 같이 들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 저희 집 화장실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느껴졌고 저는 곧바로 전화를 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그 아이들 속에 저희 딸아이가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애랑 놀이터에서 놀면서 화장실 청소를 한다고 했나 싶었고 바로 놀이터 주변을 보니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애가 본인 또래 친구들이랑 그냥 뛰어놀고 있고 주변에는 다른 아이들 엄마는 있는데 저희 딸은 혼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간 뭔지 모를 화가 치밀어 올랐고 저는 이상하게도 그 미술학원이 있는 곳으로 뛰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자 저는 곧바로 나 몸이 별로 안 좋아서 반차 쓰고 집에 다 와가. 자기 집이라고 했지? 뭐? 아까는 그런 말 없었잖아. 어딘데? 곧 도착이야? 라고 하는데
보통 이러면 어디가 아프냐, 얼마나 아프길래 그러냐, 이런 소리가 먼저 나와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뭐에 쫓기든 남편이 허겁지겁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미술학원 앞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 아니길 바랬지만 잠시 뒤 미술학원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곳에서는 남편이 나오는 모습을 보았고 문 앞에서 나오는데도 둘이 아주 쌩 지랄을 하면서 집에서 나오더군요. 마침 저를 못 본 남편 놈을 향해 저는 발로 힘껏 남편 놈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 둘은 그대로 현관 안쪽으로 넘어지고 말았고 그 선생녀는 기가 찰 정도의 옷차림으로 자빠져 있었고 남편은 머리가 헝클어져 누가 봐도 개짓하다가 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순간 얼음이 되어버렸고 저는 눈에서 눈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 발로 연신 밟아버렸고 아무 말도 못하는 그년을 뒤로 한 채 남편 놈 멱살을 잡고 그대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그만 놓으라고 지랄을 했지만 저도 화가 나서인지 저도 모를 힘이 샘솟아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놀이터 앞까지 나왔습니다. 저와 남편을 본 놀이터에 있는 엄마들이 저희를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다 들리는 소리로 이 개만도 못한 새끼야, 애를 내버려두고 학원 선생이랑 그 짓하고 있으니까 좋냐?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너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할 거고 그녀는 여기서 학원 못하게 다 까발려줄 거야, 알았냐? 남편은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저는 그 지저분한 일 저지른 남편놈 뒤로 한 채 저희 딸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서 친정 집으로 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다 보니 동네 사람들 잘 모르지만 그래도 가끔 연락 주고받는 동생이 있어 연락을 해보니 그 미술학원 선생 아파트 단지에 소문 다 나서 지금 애들도 아무도 안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여튼 소문이 여러 가지로 났다고 하더라고요. 학원 다니는 애 아빠를 꼬셨다느니 꽃뱀이었다느니 과부로 살다가 남자 하나 꼬드겨서 살아보려고 했었나 보다 등등 여러 가지 소문들이 퍼졌다고 하네요. 그런 짓 하고도 이런 뒷일 감수해야 한다는 건 알고 저지른 행동이겠지 생각하며 아주 쌤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 놈은 계속해서 연락이 오는데 처음에는 실수라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사랑이었다느니 본인들은 진정으로 사랑을 했다느니 뭐 이런 개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길래 야, 사랑을 했던지 말던지 난 모르겠고 이혼 서류 준비되면 도장이나 찍어. 그리고 너 방금 사랑이라고 했니? 야, 정신 차려. 애 보기 부끄럽지도 않니? 5살밖에 안 된 애를 놀이터에 버려두고 넌 사랑이라고 하면서 딴 년이랑 그 짓을 하고 다녀? 그 더러우니 그만 나불거려 이 또라이야. 그년이랑 뭘 하든 난 모르겠고 애 볼 생각도 하지 말고 너 책임져야 하는 건 알지? 너 빈몸으로 그대로 나가라. 저는 제 할 말 다 퍼붓고 그냥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일단 이혼은 아직 안 했으니 별거 중인 상태고요. 저는 그년한테도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년 같아서 그년에게도 법적으로 소송 취할 작정입니다. 저는 이대로 괜찮지만 딸아이에게 너무 험한 꼴을 보인 것 같아 마음이 찢어지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이가 좀 더 큰 상태에서 더 더러운 꼴이라도 봤다면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어집니다. 이제는 출퇴근이 조금 길더라도 친정집 근처에 집 얻어 딸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저도 평범하게 살다가 이런 일을 겪다 보니 사람에게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모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네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어떠한 일이 저에게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도 겪어봤으니 정말 두려움 따위는 생기지 않을 것 같아 보여집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파트 난리 났겠다 진짜 대박.